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정경심 교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원칙대로라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해졌고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7년 때리고 언론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1년 넘게 저렇게 재판을 했는데 설마 1심에서 무죄를 때리겠냐. 진짜 이제 판사가 상식적인 판결을 할 거라는 어떤 그거는 이제는 이제 기대를 접은 거예요. 기대를 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아프니까. 심지어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조용한 판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멘붕이 떠졌죠. 저는 근데 역으로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임정혁 판사요. 임정혁 판사가 사찰 문건에 나와 있잖아요.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그 사람을 1년 동안 지켜본 검사들의 평입니다. 이게 판사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평이잖아요. 원칙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한다가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주관 없이 흔들린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검사들에서 놀아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이 판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검사들을 편들어주는 판결을 마지막까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계속해서 오해를 받으셨던 분이고. 근데 그 결과물이 이 검찰들이 이 판사를 이따위로밖에 안 본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한테는 진짜 너무 기분 나쁜 경험일 것 같아요. 치욕스러운 경험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은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지만은 저는 이 임정혁 판사의 각성을 통해서 이 검찰들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돌이켰는지, 어떻게 인권유리를 하고 이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가정을 풍지박산 냈는지 저는 낱낱이 국민 앞에서 판사로서의 그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판사 중에서도 믿을 만한 판사가 있다라는 거를 제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주세요. 저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이 사법부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복병이 생겼죠. 어저께 윤석열의 징계정지 가처분 심리가 2시간 이상이 지속됐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24일날 속개하는 걸로 결정해놨어요. 보통 가처분 심리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요. 가장 중요한 건 신속성이나 긴급성이잖아요. 근데 이 홍순우 판사가 워낙 지금 언론에 지금 표적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며칠 내내. 지금 홍순우 판사에 대한 이 기사를 보시면요. 그거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언론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심도 있게 심리를 하겠다는 거야. 빨리 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심도 있게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까지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본안 취소 소송이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지금 이 가처분 소송이 빨리 결과를 내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본안 소송에 준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이분이 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생사 여탈권을 이 홍순우 판사가 주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홍순우 판사가 윤석열의 목을 붙인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유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3법 분립은 깨진 거고요.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 재가의 이 모든 권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다 그냥 유린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국민들이 횃불을 들든 호미를 들든 뭐라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홍순우 판사가 정말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이 판결을 이 조미연 판사처럼 하는 이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분이 까딱 잘못해서 윤석열을 살려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재판을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전 이 다음에 올 후폭풍은 저는 거의 대한민국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실체적 하자라든가 절차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금 끌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징계위도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결국은 그 징계위원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론이 지금 어제 그제 주말 동안 계속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지금 이용구 이 차관을 지금 미친 듯이 까고 있어요. 택시기사 폭행 한 걸 가지고 폭행도 아닌데 폭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진짜 말도 못하게 지금 언론이 쏟아내고 있어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특권의식이 깔린 거다. 국민을 개돼주로 보는 거다. 차관은 정지를 하면서 주호영이랑 국힘당이랑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법세련 사준모 이 두 그룹이 얘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대검찰청에다가 이 특가법 위반으로 이용구 이 판사 이 사관을 고발해버려요. 고발하자마자 바로 어저께 대검에서 이 이용구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버려요. 이거 윤석열 쪽에서 주도하고 한동훈 쪽에서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세련 사준모가 나서가지고 이 차관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의 내사 종결한 과정도 부적절했다면서 검찰하고 경찰 수사하고 감사를 다 의뢰해버렸어요. 각각 다 검찰하고 경찰에. 마치 이 이용구 차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때 그 징계위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계속해서 얘네들이 기각했잖아요. 기피 신청했잖아요. 지금 이용구 차관을 지금 물고 늘어져서 지금 이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이 판사의 지금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명수를 포함해서 정보 오인을 어저께 오부 요인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중동에서 어저께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의 날에 청와대에 김명수를 초청해? 이거는 오해 살만한 행동이야. 이거는 부적절한 만남이야. 예. 이것도 결국은 판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 지금 대법원장을 압박하려고 청와대에서 대법원장 불렀어. 너 이거 기억해.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코로나나 이런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자고 오부위원을 불렀는데 이걸 윤석열한테 빗대가지고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판사가 들으라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도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예 어저께 갑자기 장모 등장합니다. 윤석열 장모 패션이 거의 최순실하고 똑같죠. 둘 다 최씨 순자도 똑같고 잘 모르지만 고의로 위조하지 않았다. 나는 속았을 뿐이다. 네, 그리고 어저께 아주경제에서 단독을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이 검언 유착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의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날, 수사를 해서 포렌직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서. 근데 이미 그 대검에 나와 있는 이 사건 기록을 보니까 한동훈은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이미 기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대검 윤석열이 한동훈을 무혐의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홍순우 판사가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균형이 잡게 이 뉴스를 보고 있는지 진짜 너무 좀 답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외람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우리 진영이 이렇게 난리가 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저 구독자 한 분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지금 무지하게 어떤 특정 유튜버한테 욕을 먹고 있다. 손할매, 강남 아줌마, 무슨 동네 아줌마, 무슨 귀가 먹었네, 말도 못할, 비난을 방송에서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원망하면은 똥파리네, 손가역이네, 열린민주당, 일베들이네, 사과충이네, 이제 진짜 거의 안종건 수준의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진보 진영의 모든 분란의 중심은 그분이에요.
밤새고 사람들 밤마다 욕하고 그 방송 지우고 욕하면 사람들이 또 스포츠 막 주잖아. 그거 받고 이게 지금 한 7개월 이상 계속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갈등의 핵심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친문을 감별하고 있어. 이제는 감별사 역할을 하고 있어. 예,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영상을 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손혜원 의원을 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손혜원하고 두 분이 대화를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어디서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뭐 대학 어디 나왔어요? 물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 사람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케임브리지에서 대학 나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기가 먹었어? 뭐 정신 나가더니 귀도 먹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좀 이렇게 주섬주섬 하더니 그 무슨 어학연수 수료증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케임브리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뭐 누구나 다 어학연수하고 유학 좀 다녀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수료증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손혜원 의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나 대학 나왔다는 얘기 안 했어. 나 어학연수 갔다 왔어. 나 케임브리지에서 어학연수 했어. 그러니까는 막, 막 실시간 채팅창에서 보니까는, 역시 영국 유학파예요. 케임브리지 갔다 왔어요. 무슨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케임브리지 하면 보통 두 개의 도시가 떠오르시죠. 하나는 하버드, MIT가 있는 미국의 케임브리지. 또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를 말하죠. 근데 보통 그쪽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보스턴에서 공부했다고 하죠.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어학연수했어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끼리 대화할 때 그거는 맥락적으로 영국의 케임브리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방송을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수료증을 딱 화면에 보여줬을 때 케임브리지 스쿨 오브 랭귀지스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게 PTE LTD예요. 여러분 뭐 개인 최선 무한 뭐 유한 회사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PTE LTD는 보통 싱가포르의 개인 회사나 개인 법인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원이나 뭐 그냥 동네 학원인 거죠. 작은 학원. 영국의 케임브리지나 미국의 케임브리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싱가포르에 있는 작은 어학원인 거예요. 그것도 한 2, 3개월 정도의 뭐 중급 회화 정도 가죠. 이거를 유학과 어학을 섞은 것도 좀 놀랍기도 한데 본인이 손혜원 의원과의 대화 속에서 맺은 어떤 언어의 오해를 가지고 이거를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상한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덮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표하면서 그 손혜원 의원을 그냥 정말, 말도 못하게 모욕을 하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 논리를 자기 그냥 논리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의견을 자기 논리에 맞춰서 꼭 정말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걸 되게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혜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그러고 계속해서 낙인 찍기를 하고 친문 감별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무슨 친문 감별사야. 아무나 막 다 찍으면 돼. 누가 이 사람한테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진영은 진짜 이게 달기하게 다 찢어질 거예요. 저는 이분이 좀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전 손혜원 의원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본인의 다 오해했을 본인의 구독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말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